자, 이번 시간은 기술경영관리 제8강 주차장 운영관리 및 하자관리 실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장님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상가 빌딩에 갈 우리 소장님이 확률이 아주 높아요. 빌딩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 가는 건물이 아마 나홀로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은 잘 모르겠습니다. 오피스텔도 갈 수도 있고, 근데 오피스텔 작은 데는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많이 갈 수 있는 확률이 3,000평 이하의 상가 빌딩이라고 했어요. 상가 빌딩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제가 뭐랬습니까? 첫 번째 주차장, 두 번째 광고. 아시죠? 이거를 확실히 잡지 못하면 그 현장은 아주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차장의 종류. 주차장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자주식 주차장과 기계식 주차장. 자주식 주차장이 뭐죠? 자기 스스로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가서 주차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 주차하는 주차장. 그 다음 기계식 주차장. 보통 기계식 주차장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렇게 생긴 타워형이 많이 볼 겁니다. 타워형이 한 지금 현재 보급되어 있는 게 70%, 80% 타워형. 보통 이런 거 뭐 이상한 종류가 많지만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타워형도 이렇게 바로 들어가서 타워형이 있고 또 이렇게 턴테이블을 통해서 타워형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관리가 필요해요. 제가 앞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자주식은 뭐 이렇게 주차 시스템에서 들어가서 컨트롤 있지만 타워형은 여기 보시면 빨간 거 있죠. 이 입구에 컨트롤 타워가 있어요. 이 컨트롤 타워 앞에 꼭 그 락 장치를 해야 돼요. 락 장치를 해서 이 동의서를 쓴 사람만, 주차장 이용 동의서 쓴 사람만 출입할 수 있도록, 또 주차장 이용 동의서 쓰고 주차장 이용 이 기계를 움직이는 방법을 교육받은 사람만.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고 됐다. 이 사고가 많이 나. 그러면 싼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뒤에 보시겠습니다. 이 보면 부간다. 그리고 이게 또 예를 들어서 주차장 운영에 기계식 주차장 운영에 있어서 기계식 주차장 운영에 의해서 뭐 사고 날 시 절대 책임지지 않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을 지금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마찬가지로 주차장에 오면 이제 처음부터 하시면 그래서 이제 이런 기계를 한다. 그래서 동의서를 받는 거죠. 요거 뭐 어떻게 한다. 돈을 낸다. 얼마 낸다. 어떻게 한다. 이런 걸 한다. 그리고 뭐 이렇게 한다. 돈을 내고 마지막에 주차장에 운영해서 어떤 사고는 일체 책임지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동의를 받는 거죠. 근데 이런 주차장이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 가지 예시를 보여드려요. 아무것도 없을 때 어떡하냐. 주차장 기계 장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하냐면 자 보십시오. 전기 끄는 이런 스티커를 다 붙여요. 맞죠? 그러면 방문객은 어떻게 하는데? 방문객은 힘들지만 소장님이나 반장님이 하루에 3번을 도셔야 돼요. 어떻게? 이 주차장을 만들어요. 그래서 딱 만들어서 10시 반에 딱 돌아요. 몇 시에 되는 게 10시 반에 되냐. 10시 3번 언제냐? 아침에 한 번, 점심 먹고 한 번, 4, 5시 한 번. 3번 도는 거야. 자, 아침에 이 주차장을 해서 다 꽂아. 전기가 안에서 다 꽂는 거죠. 그래서 뭐랬으면 나갈 때 꼭 관리실을 경해서 나가라 그랬잖아요. 돈 받는 거죠. 그런데 1시에 또 갔어. 그 사람이 있는 거야. 이 주차장에 또 있겠죠. 그럼 전화하는 거예요. 전화해서 당신 지금 어디 왔어요? 아이, 당신 안 되지. 어디 고객님 어디 오셨습니까? 그리고 뭐 지금 아까 10시 몇 분에 주차장이 그 집에 있는데 지금 몇 시간 지났으면 꼭 우리 관리실을 통해서 요금 계산하고 가라. 그러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요금 계산을 하지 않았어. 그럼 전화번호 있잖아. 리스트 얼마내고 전화 돈 보내 문자 하는 거야. 그러면 다음에 올 때 이 사람이 뭐 불법 주차를 하거나 장기 주차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4시 반에 또 한 번 더 하는 거죠. 그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침에 있던 사람이 점심에 듣고 또 4시 반에 있다. 그럼 똑같이 얘기하는 거죠. 그럼 4시, 1시에 들어왔던 신규 차량이 4시 반에 있었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달라. 돈을 내고 가라. 그러면 그때부터 주차가 잡혀요. 왜? 외부 차량이 와서 장기 주차하는 경우가 없어요. 뭐냐면 입주민 관계자가 와서 장기 주차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분들을 제한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는 거죠. 통화했다, 뭐 했다. 저 또 있네. 적어놓은 거. 매일 이렇게 하는 거죠. 반장님들 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단기만 있는 경우, 그 리모컨이 있는 경우, 이 좋죠. 리모컨 하고. 그럼 방문객이 어떻게 하는데 차단기 없는 사람, 그럼 여기다가 이런 걸 다는 거예요. 전자락을 여기다 달면은, 전자락 달면은, 전화 왔어. 이게 전화번호 붙이겠죠? 전화 붙이면, 어디에 붙이면, 이거 전화번호 있나요? 나 어디 왔는데 문 좀 주세요. 그러면 비밀번호 몇 번입니다? 그럼 문 여십시오. 가십시오. 그리고 뭐 돈 받고 싶다면, 안에 같은 똑같은 행동하면 되겠죠? 주차증 해서. 그렇게 하면 되고요. RF 시스템도 똑같습니다. 이거는 리모컨 방식, 이거는 RF 방식. 카드 벽에 딱 들어가죠? 그리고 방문객은 무조건 차단기가 있다는 가정하입니다. 차단기 옆에 있겠죠? 한번 그려볼까요? 한번 차단기를. 차단기가 이게 되려나 모르겠네. 차단기가 옆에 있다는 가정하에 되네요. 옆에 있다는 가정하에 메인 뒤로 보내기. 이거 안 되네요. 옆에 있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옆에 차단기가 옆에 있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차단기 있으면 누르고 또 RF는 그냥 자동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돈 받는 것도 앞에 똑같습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계속 도는 거죠. 이런 장치가 있다고 해도 계속 도는 거예요. 왜? 제가 말씀드린 장기 주차를 만차를 유발한 주차장을 만차를 유발하는 자들은 입주민과 관계자 된 사람들, 뭐 차를 한 대 대기로 했는데 두 대 되거나 또는 친구 놀러 왔거나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방문객들은 그래 오래 있을 리가 없어요. 바쁜 세상에 그럴 리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무인 정상 시스템 LPR이라고 그래요. LPR 무인 정상 시스템은 자동 개선되니까 그 걱정할 필요 없다. 이런 거죠.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요금 설정은 얼마일 건데? 자, 기본 주차장 요금 설정은 비싸도 상관없습니다. 왜? 내가 내는 거 아니니까. 이 건물에 방문한 사람이 내고 또는 만차 유발자들이 내고 건물에 신속히 방문했다 나가야 되는데 신속히 방문해서 나가지 않는 사람이 돈을 내니까 많이 상관없어요. 그래서 보통이 5분당 500원이야. 그럼 얼마죠? 1시간에 3,000원 싼 거예요. 그러면 10분당 500원 죄송합니다. 10분당 500원이면 10분당 500원이면 1시간이면 6,000원이잖아요. 뭐 적당히 아니야 죄송합니다. 3,000원이죠. 10분당 500원 3,000원이잖아. 그러면 너무 싼 것 같은데? 그럼 간단해. 단위를 5분으로 바꾸는 거야. 그 단위는 5분, 10분, 15분 무조건 5분 단위로 바꾸는 거야. 5분, 15분, 20분, 25분, 30분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뭐 3분, 5분 이런 거 안 돼. 계산이 복잡해. 복잡하니까 5분, 15분, 15분, 20분, 25분, 30분으로 바꾸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 5분당 500원을 할 건지 15분당 500원을 할 건지 10분당 500원을 할 건지 그렇게 정하면 돼요. 그리고 5분당 1,000원을 할 건지 2,000원을 할 건지 정하면 돼요. 가장 좋은 방법 말 안 나오는 거 5분당 500원 하면 되죠. 그럼 어느 1시간 6,000원이죠? 뭐 도심에 있는 6,000원 낼 수도 있죠. 왔다가 볼일 끝나면 나가라는 거지. 그 사람 오면은 그 방문객에서 할인권을 받잖아요. 돈 내는 경우 없잖아요. 할인 처리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나가라는 거죠. 그러면 되고요. 그러면 누구나 해체할 수가 내가 잠깐 방문하고 뭐 갖다 줄 수도 있고 택배 아저씨가 물건을 던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문제 없는 시간은 누구나 무료 해차 시간은 30분 충분해요. 30분 편의점 가서 뭐 살 수도 있고 30분은 충분합니다. 적으시고요. 그럼 1일 최대요금 얼마인데요? 6,000원이에요. 아까 조금 전에 뭐 5분당 500원, 5분당 500원, 10분당 1,000원, 6,000원이잖아. 그러면 10시간 있으면 6만 원이에요.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1일당 최대요금은 뭐 만 원에서 2만 원. 6,000원이니까 만 원 하면 안 되겠죠? 한 2, 3만 원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장기 촬영을 막으니까 그래서 한 2, 3만 원 정하는 거죠. 그래서 할인권 요금은 또 어떻게 하는데 방문객 때는 할인권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30분에 100원 할까? 그럼 100원이면 아까 조금 전에 뭐 500원 되고 5분의 1이네? 그럼 1시간이면 200원. 뭐 그렇게 해도 되겠는데? 아니면 뭐 좀 더 싸게 입주민들이 이 관리소나 어떤 주차장에 사는 거잖아. 입주민 다 내는 돈이잖아.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 그냥 한 30분 없애버리고 1시간에 100원, 2시간에 200원 할까?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싸게 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입주민들이 불만이 없어요. 절대 입주민들이 주차요금이 비싸다, 주차 때문에 장사 못했다, 주차요금이 나한테 돈 너무 많이 한다, 그렇게 나오면 절대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1시간에 100원이면 입주민들 불만이 거의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공짜는 더 좋겠지만 공짜를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운영하는 비용이 있고 여기서 또 수익이 창출돼야지 만차 유발자들이 공동 관리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제가 조금 전에 주차 동의서에 수익이 나면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차감한다고 글이 적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수익이 어느 정도 놔줘야 돼요. 그리고 할인권 제한 시간. 아니 이거 왔는데 1시간에 100원이면 뭐 10시간이면 1,000원 받아요. 그러면 지인, 제가 뭐랬습니까? 지인 아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주차 만차 유발자들이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방문해서만 하루에 3시간? 3장 이상 못하게 딱 막는 거죠. 3장부터는 그 다음부터 돈 내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기권은 어떻게 할 건데? 전기권이 뭐죠? 무료로 될 수 있는데, 무료로 내가 뭐 501호야. 501호가 무료로 될 수 있는 차량 이걸 전기권에 무료? 한 달에 그냥 될 수 있어요. 그럼 전기권을 무료로 유료를 할 건지를 정해야 돼요. 가장 문제 없는 건 무료로 하는 게 좋습니다. 한 집에 한 대씩 무료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2대부터는 돈을 받는 거야. 한 대 무료. 2대부터 돈을 받는 거야. 근데 말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한 대 무료로 했어요. 2대부터는 얼마 건데? 2만원. 5만원, 뭐 10만원. 2대부터는 안 받아. 근데 한 대, 예를 들어서 우리 건물이 안에 전용 세대가 50세대인데 주차면이 50개 됐어. 그럼 한 대씩 되면 손님 못 받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 대를 돈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부제한테 홀짝으로 하자. 홀짝. 왜? 우리 고객들 장사하는 건물인데 너는 공짜가 되고 싶고 고객들은 와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 말이 많은 게 홀짝 하자. 아니면 오부제 하자.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 주차가 제일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때 일단 무료를 갔다가 100원씩 갔다가 설정한테 갔다 지정한다 그러면 설정 갔다가 말이 많이 나오면 그때 입주민들이 모여서 거기서 결과를 도출해야지 한 명씩 말 많은 사람 이렇게 하면은 일이 복잡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또 주간, 야간, 휴일에는 또 할인할 수 있다. 주간, 야간에는 뭐 지금 뭐 10분당 1,000원인데 50% 할인해서 10분당 500원 하자. 그 대비 할인권도 금액이 줄겠죠. 당연히 줄겠죠. 그런 식으로 하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웹 할인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할인할 때 조금 전에 봤던 종이 할인을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은 주차장 영업 배상 책임 보험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돈을 받으니까요. 그래야지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문제가 없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할인권을 꼭 방문객들은 챙겨가라. 엘리베이터 층층이 엘리베이터 내부 엘리베이터 층층이 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몇 장까지 사는다. 말하지 마라. 계속 넣는다 안 들어간다. 10장 두고 10장 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는 반칙이다. 그럼 전기권도 안 되고 뭐 내가 뭐 만차 차량을 너희가 주차장 만차를 유도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이거 많이 붙여야 됩니다. 층층이 엘리베이터 문 닫히기 전에 기다릴 때 딱 붙이고 엘리베이터 들어가면 붙이고 층층이 있어 이 사람들이 말이 없어요. 그리고 뭐 요금 이렇다. 또 간판도 만들어 붙이면 좋겠죠. 그래서 주차장은 뭐 그렇다 보시면 되고요. 이건 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앞전 시간에 얘기했으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자 관리 및 운영. 우리가 이제 입주 건물에 갈 확률이 높다 그랬잖아요. 입주 건물은 하자를 또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 상가냐 또는 우리가 나홀로 아파트 갈 수 있다 그랬잖아요. 오피스텔 가니까 거기에 따라 조금 틀리지만 두 개를 접목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자란 무엇인가? 하자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요거 때문에 소송에 휘말리고 어떤 하자 증권을 못 돌리는 경우야. 하자란 무엇인가? 사형검사, 뭐 준공후에 이러이러한 사고가 발생이 된 것을 하자라고 합니다. 근데 하자의 종류가 몇 개 있어요. 미시공, 설계대로 시공되지 않는 경우는 하자인데 하자 그 보증증권이나 하자 업체에서 안 봐줍니다. 이건 설계가 안 됐으니까 건설부 해달라 해라. 또는 시행사 보고 해달라 해라.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오시공. 오시공은 설계대로 시공되지 않은 거예요. 뭐냐면 못을 예,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못을 하지 맙시다. 이거를 비싼
금으로 해야 되는데 동으로 했어. 아, 이거 오싱이 아닌데. 죄송합니다. 오싱, 이거는 그 뒤에 나오는 건데, 뒤에 거 먼저 할게요. 변경시공이죠, 변경시공. 변경시공이란 금으로 해야 되는데 동으로 시공했다. 뭐 이런 경우죠. 오시공이란 말 그대로 설계와 틀리게, 아예 틀리게 한 거. 이거는 하자가 아니라는 거. 이 세 가지 미시공, 오시공, 변경시공은 시행사가 소송할 경우가 많아요. 하자업체에서 해준 거예요. 설계대로 시공이 됐고, 설계대로 어떤 규격과 재질에 용도에 맞게끔 시공이 됐는데, 그게 잘못됐을 경우에는 하자를 봐주지만, 오시공, 미시공, 변경시공은 하자를 안 봐주는 경우가 있어요. 시행사 소송해라. 그런 거는 우리의 계약서에 없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용어를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하자는 이렇습니다. 하자는 뭐냐면, 이건 아파트 기준이에요. 아파트 기준. 아파트 기준인데, 보이겠습니다도 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아파트 기준에는 입주 후 살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는 급한 거는 관리실로 오면 우리가 해드리고, 입주 후 살면서 하자 그 표에 의해서, 하자표를 먼저 볼까요? 이런 하자표에 의해서 입주 살면서 온나?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어 온나? 그럼 언제 할 건데? 적어 오는 거죠. 적어 오면 우리가 그때 가서 봐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해라. 그래서 그걸 접수하고 우리가 관리실 접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공정별로 업체에다가 다 리스트 정리 주는 거죠. 그래서 방문 일정 확인해서 우리는 토요일 날 오고 싶다. 어떤 새는 토요일 날 오고 싶다. 어떤 새는 금요일 날 오고 싶다. 그래서 딱 정해서 우리가 연락을 취해주든지 그 사람도 연락을 주는 거죠. AS 보게끔. 그래서 하자 처리를 하고 또 안 되면 다시 하자 접수를 받고 이렇게 계속 돌아가죠. 근데 이 각종 업체에서 하자를 안 와. 안 하면 내용증명을 보내야 돼요. 내용증명. 내용증명을 보내서 하자 증권을 돌려야 돼요. 그래서 하자증권 돌리는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청서를 만들고 하자 접수도 이렇게 받는 거죠. 접수를 이렇게 받아서 언제 해라 전화번호까지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근데 하자 담보 기간이 있어. 다 무슨 뭐 하자를 평생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1년, 2년, 3년, 4년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그 우리 집합금부죠. 집합금부는 대부분이 3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1년짜리 있어. 뭐 전등, 수도꼭지 이런 건 다 1년이에요. 그렇게 아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하자증권을 발행합니다. 각 공정별로. 어디에? 시행사에다. 각 공정별로, 죄송합니다. 건설사로 발행하고 그 건설사는 이거를 통틀어서 한 장으로 발행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다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자를 안 봐주면 우리가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시행사가 건설사에다가 건설 비용을 다 줘야지 하자증권을 받아줘요. 그 하자증권이 있냐 우리가 하자증권이 있냐 없냐 잘 파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자증권이 있으면 그때 내용증 돌린다. 그 얘기고요. 그래서 하자는 두 군데서 봐요. 어디 보냐? 서울보증보험 또는 건설공제조합.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서울보증보험은 공사업체를 우리가 선정해요. 그래서 그 업체에 돈을 줘요. 그러면서 공사를 해줘. 근데 조합은 너 가만히 있어. 우리가 우리 업체 써서 공사해 줄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증 처리하면 이렇게 내용 정리를 보내고 그래서 인증이 되면 이 사람들이 현장을 파악하고 그 현장 파악해서 뭐 이상 없다. 그러면 네가 업체 선정해. 돈 줄게. 두 번째 가만히 있어. 내가 고쳐줄게.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보증보험과 건설공제조합으로 나눠 있다. 자, 내가 말씀드릴게요. 서울보증보험은 나홀로 아파트, 상가빌딩 이 많고요. 좀 약간 영세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건설공제조합은 그 건물이 2군이나 어떤 그 규모 있는 건설사가 지었을 경우는 건설공제조합이 됩니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
요거 좀 중요한 내용인데, 어, 나홀로 아파트 일정 규모 이상일 때는 그 보증 금액을 아예 예치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나홀로 아파트에 맞습니다. 이거는 지자체나 보증보험공단에 예치하는 거죠. 총 건축부의 3%. 그래서 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 예치 금액을 시행사가 찾아가요. 그래서 이때는 2년차에는 이런 공사를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하자를 보고. 3년차에 공사를 빨리 하고. 뭐 이랬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하자 보증은 또 이것 또한 참 친절하게 또 하자만 전문적으로 우리가 봐줘서 고쳐주겠다, 하자 증권을 돌려주겠다 이런 회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쳐봐도 하자 보증, 하자 관리 하면은 또 이 업체가 와서 친절하게 다 해줍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주차와 하자 관리는 이번 시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